차라리 저는 시간을 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시간을 사라. 그렇죠. 지금 4분기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4분기 들어왔으니까 그냥 금년 4분기에 한 두세 번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 한 1년 정도 본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오히려 최근에 금리 올라온 게 국채의 매력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또 투자의 기회가 되겠죠. 아무튼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안녕하세요, 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PD 박연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마 대표님하고 미국채 분할 매수 타이밍이 왔는지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마 대표님, 최근에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 시기가 왔구나 하고 있던 찰나에 미국채 금리가 4%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미 장기채 투자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일단 장기채 투자하는 거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천천히 시장 봐가면서 표현이 그런데 가격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은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촬영 시에 단기간 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정말로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진짜 지금 3.98까지 갔어요. 4.0까지 가겠네요. 역시 맞쌤. 이제 거의 4% 다 왔네요. 미리 들어가서 아쉽습니다. 라는 이런 반응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4%대를 분할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좀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7월 하순경에 미국 국채 10년 국채 금리가 4.2 어라운드였는데 7월 말 8월 초에 노동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면서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옛날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날 매도 사인 내일 제가 회원분들이 계시는데 회원분들한테 8월 5일날 장을 예상해서 8월 4일날 제가 매도 사인을 냈는데 그때 저희가 기억나는 게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3.6대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매도를 했는데 장기 국채를 매도를 했는데 이제 그 연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채 10년 금리가 3.8 아래로 가 있다는 거는 시장의 기대가 바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거로 그게 반영되는 레벨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마일드하게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록 말씀은 드렸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는데 근데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바로 그 경기 침체 레벨로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즉 뒤집어 얘기하면은 8월 그 시점부터 해서 한 연말 근처까지는 여전히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경기 침체를 반영되어 있다라고 견해를 준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9월 며칠이었죠? 9월 중순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50bp를 하면서 연준 점도표가 연말까지 2번 남았는데 50bp 금리 인하를 이제 전망을 했는데 반면 그 시점에 여전히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은 한 7, 80bp 금리 인하 전망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7, 80bp라는 건 0.7 내지 0.8이란 뜻인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준의 뷰가 맞을지 시장의 뷰가 맞을지를 봐야 되는데 연준의 뷰라는 거는 요 정도로 금리 인하를 하면 소프트 랜딩인 거고 시장의 전망이 맞다고 하면 7, 80bp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는 거는 이미 50을 인하를 했는데 보세요. 한 80을 한다. 만약에 2번 남았는데 80을 한다는 거는 2번 동안에 한 번은 50, 그 다음에 25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50했는데 또 어느덧 50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바로 경기 침체를 상정한다는 얘기였는데 결론은 제 뷰는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를 반영할 만큼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은 연준의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러프하게 우리가 60년 국제금리로 한 4%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을 해야만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어느 정도 러프하게 반영이 될 거다. 물론
이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되겠죠. 물론 금리라는 게 수만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일단 말씀드린 건 다른 변수는 동일하는 가정을 하고 연준의 뷰의 시장에 수렴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갈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연준의 그러니까 연말까지 연준의 어떤 경제 데피니션 전망 소프트 랜딩 동일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25 정도가 리즈너블 할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 3%대 뭐 3.6, 3.7 있는 분은 매매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매도를 하고 기다리시고 또 신규로 들어가야 될 분들은 좀 기다리십시오. 리바운드 할 때 기다리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운이 좋게도 뭐 제 얘기가 좀 운이 좋게 맞은 거죠 뭐. 네. 네.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 사인을 굉장히 과도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이유가 제가 최근에 조금 찾아보니까 졸츠라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채용, 퇴사 모두 하강을 하고 있어서 즉 고용시장이 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양상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좀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매달 우리 구독자들이 보셔야 될 노동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졸트란 지표가 있고 그리고 노동보고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이고 굳이 둘 중에 하나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노동보고서고 노동보고서 안에는 난판 페이롤이라든지 또 실업률이 있어요. 그죠? 실업률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실업률은 4.3에서 4.1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참고 4.3이라는 건 두 달 전에 네. 4.3, 4.2, 4.1 이렇게 떨어졌고 난판 페이롤도 전달에 한 15만에서 이번 25만 4천 정도로 좀 서프라이즈로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 말고도 어떤 그 안에 졸트 지표 같은 이런 이제 서브 지표들 자세히 보면 여전히 좀 아직 그 나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네.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소프트 랜딩이나 보는 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8월 초에 미국 실업률이 갑자기 4.3이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그 샵룰이라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저점 대비해서 전년 12개월 저점 대비해서 0.5 이상 올라가면은 우리가 샵룰에 트리거 됐다고 하고 과거에 보니까 이렇게 샵룰이 트리거 되면은 100% 경침체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실업률이 4.3이 되면서 실업률 0.5가 올라가면서 샵률이 딱 진입해서 많은 분들이 서프라이즈 놀랐는데 제가 그때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8월 초순경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지.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뭐 좀 영어로 써서 저한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만약에 향후의 실업률이 지금 4.3이 왔는데 바로 4.4, 4.5 이렇게 가면은 지금 시장의 뷰가 맞다. 그러니까 그 지금 3.7, 3.6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한 두세 달 동안은 이 실업률이 조금은 약간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럼 하향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실업률이 여기서 위로 간다는 건 바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실업률이 조금 안정화된다는 거는 소프트 랜딩 뷰가 강해진다는 얘기인데 네. 또 이것도 좀 운 좋게 제 뷰가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프트 랜딩 뷰가 그때 좀 강화되면 실업률이 좀 떨어졌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연준이 제시한 실업률 레벨보다는 위로 갈 거라 보지만은 쇼텀으로는 지난 8월달 4.3이 과한 거고 일정 부분 좀 안정세를 좀 띌 거라고 전 전망했는데 현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좀 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한테 우리가 채권 금리는 특히 미국 채권 금리는 미국의 실업률을 뒤집어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가요. 즉 실업률이 훅 올라가죠. 네. 그러면 국채금리 훅 빠지고 실업률이 다시 아래로 꺾여 내려가 안정화되면은 다시 국채금리 올라오는 거고 그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 그러니까 네. 과도하게 노동시장 관련된 침체를 반영했던 게 이제 한번 좀 약간 백을 좀 하면서 좀 안정화되는 그렇게 심한 건 단기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되는 측면이 있겠죠. 네. 말씀 주신 바로는 조금 소프트 랜딩을 달성하는 데는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막 분할 매수를 만약에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막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원론적인 얘기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뭐 제가 항상 드리는 게 제가 자문사를 하잖아요. 자문사를 하는데 네. 자문사 오셨던 가끔 가다가 마 대표 왜 이렇게 조심해? 왜 이렇게 조심해? 보수적이시다. 왜 이렇게 보수적이라고 네.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우리가 판단하는데 보지 못하는 변수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몰빵하시면 안 된다. 뭐 계속 말해서 몰빵하면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ETF 투자자라도 단기 장기를 같이 좀 투자를 하고 또 이런 포트폴리오를 투자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분할로 들어가라는 게 제 기본 지론인데 네네. 자 일단은 분할은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11월 달에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약간 또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견해가 좀 더 득세를 하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맞아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라는 걸 누구나 정확히 핀포인트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시간을 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간을 사라. 그렇죠. 지금 4분기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4분기 들어왔으니까 그냥 금년 4분기에 한 두세 번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 뭐 굳이 내가 금리 레벨에 대한 딱 자신이 없으시면은 네, 그렇죠. 너무 이게 그냥 변수가 많기 시간을 때문에 좀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분할로. 네. 구경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 금리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질문 주신 거는 한국 국채 금리도 포함되는 건가요? 미국 국채 금리만 얘기하는 건가요? 미국 국채 금리, 한국 국채 금리 다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전 시간에 제가 한국 국채가 미국 국채가 좋다는 동영상이 아마 올라갔을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 설명은 좀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금리도 그러니까 한국 금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금리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도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한국 금리도 내려간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각각의 펀더멘탈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미국 금리 단기로 보면 한국과 미국 같이 움직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움직이면 조금씩 더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좀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파월 의장이 왜 50bp 빅컷을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모든 경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누굴까 하면 저는 파월 의장을 갑니다. 수만 가지 경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양반이 요번에 스테이트먼트 발표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연준의 미션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 하나는 노동시장 안정이에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요번에 파월 의장이 뭐였냐면, 자, 그동안은 물가 많이 신경 썼는데, 이제 물가는 지금 좀 신경 꺼도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레이버 마켓 노동 신경 써야 됩니다. 노동시장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50bp 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 사실은 또 지금 사람들이 또 요번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니까 또 환호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네. 이게 난판 페이롤이 그러니까 25만 4천 명이 늘었는데 근데 장기 추세를 보세요. 추세는 계속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즉 한 달짜리로 판단하지 말고 큰 추세는 여전히 계속 나빠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실업률 데이터 중에 하나가 요거 보시면은 항상 실업률이 저점에서 돌아서면은 지난 한 70년간 항상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네요. 침체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소프트 랜딩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면서 둔화되고 경기 침체 안 들어갔을 때의 실업률 추이를 보면 요때입니다. 어떠세요? 여기 보면 실업률이 뭐 확 느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네요. 뭐 꿀렁꿀렁 됐던 구간인데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4점을 좀 줄어들었지만 큰 추세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아직은 소프트 랜딩을 확연하기에는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약한 포인트가 노동시장인데 네. 전체 노동시장은 아직 계속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파월 의장이 가장 많은 고민이 노동시장이고 노동시장을 쿨링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속도가 스탑앤고는 하겠지만은 결국은 더 금리는 더 내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미국의 연준의 점도표에 보면 중장기적인 롱텀 레이트라가 돼 있어요. 그 2.9거든요. 네. 2.9라는 건 향후 2, 3년 뒤에 이 정도 레벨까지 금리를 맞출 거라는 건데 지금 아직 5.5잖아요. 네, 그쵸, 결국 이 그쵸. 정도 더 내려야 되겠죠. 물론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보다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큰 그림에서는 연준이 과연 그럼 여기서 금리나 스탑할까? 경제가 되게 좋으면 더 내릴 필요 없거든요. 네, 그쵸. 그런데 큰 그림에서는 노동시장의 약해진 추세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그 연준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1년간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얼만큼 좀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미국은 4%대 올라왔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10년 3%대 올라왔는데 앞자리가 바뀌지 않을까요? 2년 정도에는 다 네. 충분히. 예, 그러면 당연히 한 1년 정도 본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오히려 최근에 금리 올라온 게 국채 매력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또 투자의 기회가 되겠죠. 아무튼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너무 급하게 덤비시면 안 됩니다. 좀 신중하게 혹시 옆에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가 코칭 좀 잘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큰 그림에서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마 대표님 고견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저희 모두 연말까지 한 두세 번 정도 같이 시간을 사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